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 뜨거운 유모차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줄즈 데이5 디럭스 유모차와 줄즈 허브2 절충형 유모차를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유모차를 알아볼 때, 특히 신생아 유모차를 알아볼 때는 본인이 디럭스 유모차를 살 건지 절충형 유모차를 살 건지를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요즘 브랜드를 먼저 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취향이기 때문에 유모차도 특정 브랜드 안에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네덜란드 유모차 브랜드인 이 줄즈 유모차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줄즈 브랜드 존 앞에서 유모차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데이5냐 허브2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우선 저희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디럭스 vs 절충형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영상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다시 간략하게만 복기를 해본다면 야외, 산책, 집 앞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디럭스를 유모차를 수납하기가 편해야 되고 보관하기가 편해야 되고 실내 위주로 돌아다닌다 하면 절충형 유모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을, 겨울 아기들 같은 경우는 좀 절충형을 추천드리기도 하고 봄, 여름 아기들한테는 디럭스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개인 취향이다. 네, 개인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고 이제 맞춰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한눈에 보기에도 제품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데이5가 딱 사이즈에서도 보이겠지만 디럭스 유모차죠. 데이5가 세미 디럭스를 좀 추구하는 그런 유모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무거운 탱크 같은 그런 이미지의 디럭스는 아니고 좀 더 슬림한 좀 디럭스 중에서 조금 가벼운 느낌의 디럭스 유모차고 제가 허브2 같은 경우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절충형이다. 정말 절충형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5 옆에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근데 뭐 일단은 좀 진석군 제 개인 사견을 넣자면 저는 추천을 드릴 때도 디럭스 7 절충형 3 정도로 마음에 두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이 휴대용 유모차를 웬만하면 구매하거든요. 용도를 나눈다고 했을 때 큰 유모차는 아예 크고 작은 유모차는 아예 작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웬만해서는 데이5 쪽에 제가 마음이 가긴 하지만 또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제 직접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제품의 디자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딱 보기에도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같은 패밀리 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허브2 리뷰에서도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프레임이 정말 너무 고급스럽다. 그리고 좀 비싼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측면에 있는 프레임 두 개를 보더라도 보통 그냥 타원이거나 네모거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돼 있을 법도 한데 사각형인데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과 이렇게 프레임 중간 부분,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의 느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더 넓고 앞바퀴가 좁아서 나중에 접을 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도 두 제품의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허브2는 휴대용 같은 느낌이에요. 절충형 유모차이지만 되게 컴팩트하게 생겼다, 작다, 휴대용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기자기한 이런 디자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반해서 데이5는 딱 옆에 허브2가 오히려 있어서 더 그런지 조금 더 크고 좀 높은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디럭스 유모차가 시트가 더 절충형보다 높게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허브2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52cm 그리고 데이5는 61cm가 저희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시트의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브2가 좀 더 이렇게 낮게 있다 보니까 좀 아기자기해 보이고 이제 데이5가 좀 더 높게 있으니까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데이5가 사이즈가 있지만 되게 슬림하게 쭉쭉 뻗어있는 디자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길쭉길쭉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절충형 유모차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중형 세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럭스는 대형 세단이니 뭔가 그 웅장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세단이. 그렇기 때문에 좀 디자인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핸들입니다. 이 핸들이 당연히 유모차가 이제 체급도 다르고 이제 모델이 다르니까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소재의 가죽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립감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확실히 데이5가 디럭스잖아요. 아무래도 데이5가 좀 더 두껍거든요. 근데 그냥 두꺼운 게 아니에요. 또 위에서 보면 되게 얄쌍하게 생겼는데
요렇게가 두껍습니다. 요렇게. 데이5는 뭔가 진짜 잡았을 때 약간 두툼한 자동차 핸들 잡는 느낌이 들고, 허브2 같은 경우는 딱 잡으면 뭔가 그래도 얄쌍한 느낌이 좀 더 있어요.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부모님 입장에서 유모차를 사실 다른 부분은 많이 만질 일이 없습니다. 핸들은 계속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핸들 부분이 또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들도 꼭 한번 직접 만져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퀴의 폭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데이5가 조금 더 두꺼운 넓은 바퀴 폭을 갖고 있고, 절충형인 허브2가 더 좁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데이5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바퀴 인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끌 때도 좀 이따 이제 후반부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주행을 할 때도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 차이가 실제로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디자인의 컨셉 차이도 크고, 꼭 실물을 보고 만져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해볼 부분, 바로 시트입니다. 디럭스 유모차와 절충형 유모차가 가장 큰 차이를 내는 부분이 바퀴 말고도 또 바로 이 시트 부분인데요. 시트의 길이 자체가 데이5는 103cm, 그리고 허브2 같은 경우는 90cm입니다. 심지어 데이5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최대 길이인데, 시트 각도를 조절하면 시트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최대로 늘렸을 때 103cm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디럭스 유모차의 오해 중에 하나가, 디럭스 유모차 오래 못 쓴대 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디럭스 유모차가 이제 무거워서 잘 안 가지고 나가게 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지, 실제로 사이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래 사용하는 거는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5는 B형 시트, 즉 일체형 시트고요. 이렇게. 허브2 같은 경우는 이제 A형 시트, 등받이만 움직이는 A형 시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제품이 시트 타입은 다르지만 브랜드 컨셉인 해먹 시트, 등받이 부분에 프레임이 없고 프레임이 걸려있는, 물론 이제 데이5는 중앙부에는 이렇게 지지해줄 수 있는 판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깥쪽 프레임에 시트가 걸려있는 디자인이고요. 허브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해먹 시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이 인체공학적으로 아기가 정말 편안하게 딱 감싸주는 느낌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트가 또 이렇게 아이를 잡아주고 자세적인 부분에서는 데이5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당연히 또 장단점이 있겠죠. A형 시트를 절충형 유모차가 채용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올 폴딩 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B형 시트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트를 뭐 반절 접거나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허브2 같은 경우는 시트가 접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딱 지금 이렇게 또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높이 차이가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제 다시 한번 데이5가 61cm, 그리고 허브2가 52cm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를 만질 때 이제 시트 높이가 높으면 아무래도 아이를 태우고 내리고 할 때 조금 더 허리를 덜 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지만 두 제품 다 범퍼바 제거하고 이제 360도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범퍼바의 좀 느낌도 좀 다른데요. 허브2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범퍼바가 앞으로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와 있고, 데이5가 조금 더 시트 쪽에 붙어 있어요. 범퍼바가 조금 더 가깝게. 아무래도 디럭스 유모차니까 아기에게 가까이 좀 더 이게 아이를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데이5 같은 경우는 허리 쪽 벨트에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허브2에는 허리 쪽 패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데이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발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시트 끝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 프레임 부분에는 별도로 발판이 있지 않죠. 여기 부분을 발판으로 쓰니까. 근데 허브2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 가능하고 이제 하단 프레임 부분으로 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모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폴딩 부분을 볼 텐데요. 데이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딩하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핸들 다 내려놓고 핸들 측면부에 있는 이 방아쇠 같은 레버가 있는데요. 그 윗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서 레버를 당겨주시면 시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서 접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젖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발판을
한 번 더 눌러서 접어줄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 접어진 모습 볼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B형 시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 위에 시트가 얹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트를 따로 빼서 보관하는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2 같은 경우는 접을 때 시트를 이렇게 핸들 프레임과 나란히 놔주신 다음에 발판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밑에 있는 폴딩 레버가 드러나게 됩니다. 레버 안에 버튼을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접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제품의 사이즈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또 화면으로 보셔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데이5는 189cm가 나오고요. 허브2 같은 경우는 144cm가 나옵니다. 그래도 40cm 차이가 나고요. 무게도 이제 데이5가 12kg 그리고 허브2가 9kg으로 3kg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말 딱 그냥 체급 차이만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데이5가 폴딩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진짜 이 딱 허브2가 정말 깔끔하게 접어지기 때문에 뭔가 장기간 보관하거나 차에 넣거나 할 때는 당연히 허브2가 좀 더 편리하겠죠. 자, 다음은 핸들링 부분입니다. 당연히 두 제품이 동급 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브랜드보다 굉장히 우수한 핸들링을 보여주는 제품이지만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하게 되면 핸들링의 컨셉도 당연히 다르지만 일단 데이5가 핸들링이 좀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더 높은 체급의 유모차니까요. 특히 이제 디럭스 유모차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스무스하게 끌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비유를 하자면 디럭스 유모차들 치고는 오히려 가볍게 끌리는 느낌이 오히려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디럭스이기 때문에 허브2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제품 핸들링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만큼 브랜드 컨셉도 있지만 허브2가 굉장히 잘 만든 유모차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허브2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스무스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지만 데이5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경쾌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특히 뒷바퀴 폭에서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회전 반경도 아무래도 더 넓은데 회전 반경이 더 좁다 보니까 굉장히 경쾌하게 핸들링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표현적으로는 데이5가 조금 더 디럭스고 좀 더 높은 체급이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시원하게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핸들링 역시 굉장히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실물을 만져보시고 끌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가까운 매장에서 이제 꼭 뭔가 짐을 올려놓거나 아이가 타 있을 때를 가정한 좀 무게를 좀 얹어놓고 끌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장바구니 또 사이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시트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5가 훨씬 더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데이5의 장바구니는 이렇게 프레임이 아예 노출이 되어 있는 이 핸들 부분에 프레임이 같이 나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프레임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통일성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 허브2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패브릭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시선을 좀 더 감추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정말 디자이너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캐노피가 얼마나 더 많이 덮어지는지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두 제품 모두 지퍼를 통해서 캐노피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가장 눕혀놓고 진행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한 단 늘려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퍼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부분은 확장은 아니고 공기를 조금 더 순환시켜주고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 나 있고요. 짜자잔. 사실 두 제품 다 굉장히 안전가드까지 넘어오는 많이 덮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좀 디자인적인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허브2가 거의 시트를 다 덮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시트 사이즈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앞바퀴 고정 버튼인데요. 데이5가 디럭스 유모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바퀴를 11자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갔을 때 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혹은 오르막, 내리막을 갈 때도 유모차가 치우치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폴딩 시에도 레버를 고정시켜 놔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유모차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이제 허브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데이5 같은 경우는 뒷바퀴 우측에 브레이크가 위치해 있고 밟으면 옆에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들어왔죠.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뜻이고 다시 더 같은 방향으로 밟아서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데이5가 고급 사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브2와 데이5 유모차를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유모차가 좀 더 끌리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냥 이거 사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유모차라는 물건이 정말 개인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두 제품의 실물을 보시잖아요. 상품 페이지로 보시는 것보다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물을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오셔서 꼭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제품 모두 정말 줄제 기술력이 완벽하게 녹아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 구매하시더라도 후회는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